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인선을 두고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로 의견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신이근 감독은 우리가 5대0으로 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심한 얘기를 하셨나요? 욕했나요? 뚝뚝 나가. 안정환 씨가 지난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히딩크 감독이 경기에서 패한 선수들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감독과 선수가 늘 합이 맞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총감독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장인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사이에 뜻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수 엔트리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건데요. 승리 선정한 오늘의 인물 김종인 감독과 윤석열 주장 선수입니다. 그냥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후보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보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 당 선대위 인적 구성을 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둘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죠. 둘의 생각이 달라 발표도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엔트리 후보는 2명입니다. 먼저 한 명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데요. 윤 후보는 선대위와 별개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바로 국민통합위원회인데요. 위원장으로 김 전 대표를 마음에 뒀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별로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원회도 해봤잖아. 결국 그걸 가지고 국민통합이 돼요?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지만 윤 후보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죠.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반대에도 본인 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회동 이후 어제 오후 8시쯤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났는데요. 윤 후보가 김 전 대표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모실 계획이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독과 주장 사이 의견이 나뉘는 또 다른 엔트리 후보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데요.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그 아래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이어지는 3단계 지휘 체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바로 아래서 손발을 맞추게 되는 셈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의 영입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캐스터 2분을 추가로 모실 예정입니다. 감독과 주장의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를 해설해 주실 분들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언변이 출중한 속마음 해설위원들이죠. 윤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국민의힘의 내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때 민주당이 몸을 담았지만 지금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편가르기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을 더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인재 영입에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캐스터의 말에 따르면 윤 후보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요. 삼각편대를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륜과 안목이 뛰어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더해 중도 외연 확장성이 있는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진영을 벗어난 합리적 정치 행보를 보여온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삼각의 축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과거 민주당 계열의 반문재인 호남 인사들까지 아우르는 반문 빅텐트를 펼칠 요량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대표적인 반문 인사로 꼽히죠. 에우라지 개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 전 대표를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오히려 빈충만사지 별로 효과가 없어. 이제 이준석 캐스터가 나설 차례인데요. 김 전 위원장의 속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합을 막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 컨셉이 잘 잡혀야지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반문 집합소 같이 돼버리면은 예. 저는 이거는 또 다른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반문 인사들만 모아놓는 인사는 국민 통합과 거리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김 전 대표의 상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한길이란 이름을 들으면 통합보다는 다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건데요. 근데 김한길 대표 같은 분도 이름이 나오면은 이분은 충분히 실무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단순한 그냥 통합의 의미만으로 바라보지 않는 분들이 있고 김 전 위원장이 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김 전 대표의 정치 이력이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감정이 별로 좋지 않죠.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런 안 후보와 한동안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바로 김한길 전 대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신문계에 대한 반발과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창당까지 안 후보와 격랑의 역정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의 60년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회색이 짙었던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나자 어렵사리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 정치는 급기야 밖으로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사태 결심을 하겠습니다. 사유가 우연치 않습니다. 당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있을 뿐 야권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한 자기반성이나 성찰과 책임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김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도 사이가 틀어지긴 했었죠.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대표를 돕다가 또 거기서도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한길 대표께서 원래 별명이 정당 파쇄기. 그럼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겐 한때 안 후보의 절친이었던 김 전 대표가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카드를 받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준석 캐스터의 해설 먼저 들어보시죠.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김 전 위원장의 사이가 껄끄럽다는 건데요. 김병준 전 위원장, 한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었죠. 그러고는 수시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킹메이커고 뭐 지금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지 누가 킹메이커입니까? 결국은 가서 비대위원장은 지나가는 분 아닙니까? 지나가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본인 생각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나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두 명의 김 전 위원장이 한 배를 탈 경우 항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조타를 어디로 트냐를 두고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장이 고집을 꺾고 감독에게 양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둘 간의 위계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좀 확신이 센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엔트리 구성을 둘러싼 윤석열 주장과 김종인 감독의 신경전을 두 분의 해설위원을 모시고 살펴봤는데요. 감독과 주장 각각의 입장이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석열, 김종인 선대위 엔트리 놓고 이견, 김한길, 김병준 카드 받을까?